일단 저는 이게 2회차 관람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본 거였어 제가. 처음은 개봉하고 다음 날인가 영화관에서 봤고, 어제 제가 리뷰한다고 어제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를 제가 구독을 좀 끊은 지 오래됐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를 다시 결제했단 말이에요, 보려고.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에 데드풀과 울버린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만 괜히 하고 쿠팡 플레이에서 1,800원 내고 봤습니다. 영화 정보, MCU 페이즈 5의 네 번째 영화입니다. 그리고 데드풀 실사 영화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음으로 20세기 폭스가 아니라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엑스맨 유니버스 배경 작품이기도 해요. MCU 첫 번째 청불 영화이기도 하고요. 되게 첫 번째가 많아요, 뭔가. 참고로 흥행 대성공해가지고 R등급 영화 흥행 전 세계 1위 했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이. 기존의 1등이었던 영화는 조커 1편, 조커를 제치고 R등급 영화 현재 흥행 1위입니다. 그리고 감독님 숀 랩이라는 감독님인데요. 이분이 캐나다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라이언 레이놀즈도 캐나다 사람이고 데드풀도 캐나다 캐릭터고, 혹시 캐나다 사람이어서 뽑았나 싶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겠죠. 이분은 이제 프리가이라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그거의 감독님이시고, 리얼스트리라고 휴잭만 나오는 로봇들이 그 복싱하는 영화 있어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이분이 감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라이언 레이놀즈랑도 과거에 호흡을 맞춰봤고 휴잭맨이랑도 호흡을 맞춰봤다. 제일 유명한 영화는 이분이 감독한 영화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3부작. 그래서 이미 능력은 충분히 입증받으신 분이고, 줄거리는 되게 간략하게 한 1-2분 아닌가? 한 3-4분? 영화의 초중반부까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잘 살고 있지는 못하고 그냥 그럴처럭 살고 있는 데드풀을 시간관리국, 일명 TBA라는 단체가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TBA에 있는 한 요원, 패러독스라는 이름의 한 요원이 데드풀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데드풀, 울버린, 기타 등등 이런 엑스맨 인물들이 살고 있는 우주, 속칭 엑스맨 유니버스가 있죠. 이 우주를 MCU에선 지구 10005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이런 각 우주에는, 이 유니버스에는 앵커빈, 일명 중심 인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 10005의 중심 인물은 놀랍게도 프로페서 X 아니고요, 매그니토도 아니고, 진도 아니고, 사이클롭도 아니고 울버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울버린이 로건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패러독스가 말하길 너네 우주, 너네 타임라인은 중심 인물인 울버린을 잃었기 때문에 곧 사라질 거다. 너네 우주 전체가 그냥 멸망할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드는 의문점이 있죠. 엑스맨 유니버스가 아니라 MCU의 중심인물 누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우리 MCU의 중심인물은 누굴까? 솔직히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데 아이언맨이 MCU의 중심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MCU의 중심인물 아이언맨이 사라졌는데 MCU는 안 사라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영화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계관에서 중심인물이 사라졌다고 바로 뿅 하고 이 우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참 뒤, 한 수천 년 뒤에 이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드풀 입장에서는 자신네 유니버스가 로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멸망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급할 게 없잖아요. 수천 년 뒤에 우주가 사라질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패러독스라는 이 인물은 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천천히 멸망하는 게 싫대요. 왜 싫은지는 영화가 말을 안 해줍니다. 그냥 금쪽이 마냥 싫대요. 그래서 그가 만든 타임 리퍼라는 기계 장치로 타임라인을 가속화시켜서 수천 년 뒤에 천천히 멸망할 데드풀의 우주를 72시간 뒤에 멸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데드풀한테 왜 알려주고 있냐? 약간 스카웃 제이라고 하죠. TBA에 있는 정체 모를 그 윗분들이 데드풀을 마음에 들어 한대요. 데드풀? 또 재능 있어. 너 곧 멸망할 엑스맨 유니버스에서 나와서 우리 MCU 이 신성한 타임라인에 합류해라 라고 이제 캐스팅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된 데드풀은 나 솔직히 스카웃 제이는 모르겠고 그냥 중심 인물을 다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님? 그냥 울버린 한 명 다시 데려오면 해결되는 거 아님? 이라는 생각으로 패러독스의 기계를 뺏은 뒤 다른 멀티버스로 가서 울버린을 구하러 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멀티버스 속 울버린들이 스치듯이 이제 만나게 되는 시퀀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영화의 진짜 백미였다. 영화가 이제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진짜 재밌고 후반부에 힘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파트 딱 데드풀이 울버린을 데려오기 위해서 멀티버스를 탐험하는 파트,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할 정도로 재밌었어요. 헐크 상대로 싸우는 막 클래식 디자인 울버린도 나오고요, 나이가 엄청 들어서 무슨 흔들 의자에 앉아있던 울버린
울버린도 나오고요. 뭐 만화책 올드맨 로건 울버린이라고 하는데 제가 코믹스 쪽은 잘 몰라서. 그리고 그 타짜 아기한테 손이 아니라 눈이 잘린 건지 눈에 안대 끼고 도박하는 울버린도 나와요. 뭐 아포칼립스 배경의 울버린도 나오고, 맞아요, 채팅창에도 나왔듯이 헨리 카빌 울버린이 나와요. 전 이제 영화관에서 왜 헨리 카빌 울버린이 나온 거지? 무슨 루머가 있었나 했는데 따로 조사해보니까 이 헨리 카빌이 아주 예전부터 MCU 출연 루머가 꽤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다고 해요. 무슨 영화 발표 하나 나오면은 야, 이번 영화 헨리 카빌이 주연이네 이러면서 루머가 좀 늘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번 헨리 카빌 울버린, 일명 카빌린이 일종의 팬들의 목마름을 카메오로 살짝 죽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톰 크루즈의 아이언맨 같은 거죠. 여튼 그러다가 결국 데드풀이 한 멀티버스에서 술에 취해서 만신창이인 울버린을 하나 발견하고 이놈이다, 잡았다 이 자식 하고 냅다 데려옵니다. 근데 그걸 본 패러독스가 말하길 하필 데드풀이 데려온 이 울버린이 세간에서는 최악의 울버린이라 불리는 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데려와도 야, 이런 놈을 데려오냐? 면서 둘을 보이드라고 일종의 멀티버스 짬통, 멀티버스에서 골칫덩어리들을 버리는 쓰레기통 같은 장소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데드풀과 울버린은 그 보이드에 갇혀있고 거기서 과연 어떻게 탈출할지, 그리고 데드풀은 멸망 직전인 본인의 우주를 어떻게 막을지가 영화 초중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제 감상평입니다. 진입장벽. 그게 뭔데 싶더가 라는 말 아시나요? 아마 슈퍼히어로 장르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혹은 그냥 라이트하게 시청하셨던 일반인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 딱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그게 뭔데 싶더가. 그도 그럴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많은 리뷰하신 분들이 말하길 이번 데드풀 3가 히어로 영화 중 가장 진입장벽이 높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엔드게임보다도 진입장벽이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엔드게임은 막말로 이제 직전 영화인 인피니티 워랑 MCU의 굵직굵직한 영화 몇 편만 보아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은 엑스맨 시리즈 봐야 되죠. 데드풀 솔로 시리즈도 봐야 되죠. 울버린 솔로 시리즈도 봐야 되죠. 블레이드 알아야 되죠. 엘렉트라 알아야 되죠. 판타스틱 4 알아야 되죠. 드라마 로키도 알아야 되죠. 심지어 뭐 영화 루머도 무슨 영화가 뭐 제작될 뻔했다던가 이런 할리우드 뉴스 소식도 알아야 재밌어요. 근데 물론 모르고 봐도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엔드게임처럼 영화 내적으로 서사가 탄탄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데드풀과 울버린은 서사로 승부 본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야, 우리 이런 캐릭터도 데려왔어. 너 이 캐릭터 알지? 야, 우리 이런 개드립도 쳤어. 너 이 드립 알지? 요런 서프라이즈성 카메오 캐릭터들과 직접적으로 대사로 언급하면서 관객한테 재미를 주는 방식이 영화의 핵심 재미적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 재미 요소를 제외하고 영화의 스토리, 뭐 캐릭터의 동기부여 및 매력은 조금 많이 아쉽고 진부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슈퍼히어로 씹덕들은 신나죠. 아, 저 캐릭터란 말이죠. 블레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 요 캐릭터란 말이죠. 갬빗이라고 제작이 무산된 영화가 있는데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몸 들썩들썩 하는데 이걸 모르는 관객들은 약간 진짜 문장 그대로 그래서 그게 뭔데 싶더가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충 뉘앙스로 알아둘 수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멀티버스 데드풀 나이스풀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걔가 라이언 레이놀즈가 예전에 출연했던 영화 프로포즈라는 영화 장면을 흉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프로포즈라는 영화를 몰랐어요. 근데 뒤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야, 내가 연기를 그따구로 했어? 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맥락상 아, 데드풀 배우가 예전에 연기했던 영화 장면을 따라하는 거구나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로포즈라는 영화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뭐 라이언 레이놀즈의 필모그래피를 다 줄줄이 외우고 있는 팬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장면 나왔을 때 그냥 코피 빡 쏟으면서 와, 이 장면이 나오네. 이 장면은 말이죠, 라이언 레이놀즈가 과거 출연한 무슨 영화로서 무슨 업적이 있고 막 등등 하면서 신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진입장벽이 높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에 제가 공감하는 이유는 알아야 할 게 많다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알아들었을 때 머리를 탁 치면서 웃긴 포인트들, 이게 사실 영화 보는 재미에 한 8할 정도를 차지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엔드게임이나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노웨이홈 이런 다른 진입장벽 높다는 영화들은 못 알아들어도 아니면 그냥 뭐 맥락상 대충 알아들어도 그것 외에 스토리적으로 연출적으로 충분히 흥미 요소를 줘가지고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데드풀과 울버린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반대로 씹덕들은 이 영화에 미친 듯이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서사, 연출적 요소, 뭐 빌런
빌런의 동기부여 이런 거 다 내팽겨치고 챙긴 게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확실하게 챙겼기 때문에 영화 장면 곳곳에 숨어있는 이스터에그, 오랜만에 보는 엑스맨 캐릭터들, 대사로 언급되는 과거 향수부터 뭐 개드립까지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어요. 물론 저라고 이제 영화 속 모든 요소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분명 이해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엑스맨 영화나 뭐 마블 영화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이 반가운 친구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재미, 뭐 영화 속 이스터에그 그림 찾기 하는 재미, 진짜 이거 두 개만큼은 역대 모든 히어로 영화 중에 가히 제일 재밌었다. 결론은 그게 뭔데 씹덕아에서 저는 씹덕 포지션, 이 질문을 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질문을 듣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 내가 씹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 물론 이제 영화의 흥행, 다른 관객들의 평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아쉽겠지만 또 일개 한 명의 영화 관객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좋게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개그. 이게 진입장벽에서 이어지는 지점인데요. 저는 일단 1회차 관람 당시, 그러니까 처음 영화관에서 봤을 때, 어제 말고,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걱정했던 게, 이게 기존에 폭스에서 만들던 시리즈가 처음으로 디즈니가 맡게 된 거잖아요. 근데 디즈니 하면 연상되는 분위기가 동심, 뭐 따뜻함, 전체 이용가,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데드풀의 뭐 개그, 뭐 소위 약간 똘끼, 병맛, 뭐 색드립, 이런 약반 지점들이 약해졌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자마자, 여전히 또라이고 여전히 말빨 하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화 그 초반에 기억나는 게 해피한테 면접 보던 당시에 뭐 복도에서 헐달 치고 왔다고 하길래 헐달? 헐달이 뭐지? 뭐 내가 모르는 뭐 이상한 야한 용어인가 했는데 이제 그게 헐크 장난감 손을 끼고 이제 혼자 한다고 그냥 그런 드립 보고 이 데드풀의 개드림은 디즈니 밑으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너무 웃긴 장면이 많아서 일일이 꼽기도 되게 힘든데 지금 그냥 기억나는 거 문득 말해보자면 재단사가 데드풀 옷을 만들어주는데 엉덩이랑 그 고관? 그러니까 소중이를 약간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해서 만지는 거예요. 옷 만들어주는데 엉덩이 찰싹 한 번 하고 아랫도리를 살짝 꾹 누르는 걸 약간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색드립 개그도 웃겼고 후반부 그 대규모 그 액션씬에서 데드풀 군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라이 데드풀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데드풀이랑 싸우다가 팔이 잘렸어. 근데 나중에 이게 힐링 팩토로 재생이 됐는데 팔이 다 안 자라서 애기 팔이 된 채로 헤이 피터상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편에서 데드풀 손 잘렸을 때 아기 팔 됐던 게 기억나가지고 되게 웃겼고요. 울버린이랑 싸울 때 중간중간 계속 기요미칼, 뭐 베이비 나이프 이러면서 입 절대 안 쉬는 거. 그럼 데드풀의 소소한 매력도 웃겼고요. 근데 제일 웃겼던 건 얘가 제일 나이스풀. 얘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제 웃음배. 첫 등장신에서는 그냥 소소하게 웃겼는데 그냥 새삼 라이언 레이놀즈 잘생겼다 싶었는데 이 친구가 진짜 후반부에 진짜 약방거 마냥 웃기거든요. 이 데드풀이 특히 마지막에 나이스풀을 프렌즈 실드 삼아서 총알바지 하다가 야 빨리 몸 재생해 이러고 하는데 얘가 재생 힐링 팩터가 뭐야? 이러는데 진짜 콜라 뿜을 정도로 웃겼습니다. 그냥 이 나이스풀이라는 존재 자체가 데드풀이라는 이 악동과 반대이다 보니까 이 수많은 데드풀 변종 사이에 혼자 이질적으로 서 있어서인지 그냥 존재 자체가 웃김. 그냥 얘 등장하는 게 영화 속 진짜 제 웃음벨이었어요. 죽어서 너무 안타깝다. 죽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죽어서 웃겼다. 나이스풀의 죽음은 가치 있었다. 프리가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여튼 그래서 개그는 개인적으로 1, 2, 3편 중에 저는 두 번째로 웃겼습니다. 1편이 제일 웃겼고요. 그 다음이 3편, 그 다음이 2편인 것 같아요. 1편, 3편, 2편 순서로 웃겼습니다. 영화관에서 이제 충격적으로 웃겼던 건 확실히 1편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제사의 벽을 깨부시면서 치는 개그 자체가 그 당시에 저에겐 너무 혁신적이었어서 와 이런 개그가 가능하구나. 와 이런 연출이 가능하구나. 충격적이다. 하면서 약간 웃기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가지고 1편이 진짜 신선했어가지고 제일 웃겼고 2편은 어쨌든 그 신선함 자체는 사라졌다 보니 뭐 똑같이 웃기긴 했는데 3편이 개인적으로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말장난이랑 데드풀의 그 제사의 벽을 깨부시는 드립이 더 찰떡으로 어울렸던 탓에 2편보다는 저 3편의 개그가 더 웃겼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액션씬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오프닝 장면부터 액션씬이 이제 시작되죠. 딴 이야기인데 원래 그 데드풀 시리즈에선 오프닝에서 그 크레딧 목록 가지고 말장난하는 개그 전통이 있었거든요. 각본팀 나오면 뭐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지, 감독란 나오면은 뭐 돈만 많이 처먹는 초짜 감독 이런 식으로 이제 크레딧 목록 가지고 드립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거 사라져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여튼 액션씬 오프닝 이제 액션부터 느낀 점은 약간 데드풀이 야 우리 디즈니 들어갔다고 고어한 거,
띠기고 머리 뜯기고 뭐 유혈 낭자한 거 안 할 줄 알았지. 아니야, 우리 더하면 더했지. 여전히 하드코어하다. 딱 이거를 말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오프닝 액션 보면서 든 생각은 아까 그 데드풀의 똘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안심이다. 아, 디즈니 들어갔다고 액션씬 뭐 더 순화되고 피 나오는 장면에서 뭐 화면 전환되고 뭐 이런 거 없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걸 노려서 일부러 오프닝부터 이런 피범벅스러운 액션씬을 보여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액션씬 이야기하면서 울버린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울버린 광팬들은 이 영화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울버린 팬이고 좋아하지만 저 말고 진짜 하드코어한 울버린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규어도 모으고 울버린 코믹스 막 정독하시는 그런 분들은 진짜로 눈물 좀 나왔겠다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엑스맨 과거 시리즈에서 울버린 액션은 좀 늘 아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울버린 솔로 시리즈에서조차 울버린 액션은 늘 안타까움이 한켠에 남아있었어요. 왜냐면 이 울버린 액션은 전체 이양가용 액션이 아니거든요. 뭐 레이저 쏘는 캐릭터도 아니고, 얘가 마법을 쓰는 캐릭터도 아니고, 손에서 칼날을 사용하는 캐릭터면 응당 이제 잔인하고 고어한 맛이 나와야 그 칼날 액션의 진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울버린의 이런 19금 액션의 목마름을 채워준 장면을 로건에서 보긴 했는데, 아마도 이제 로건 속 울버린은 나이가 좀 들어있다는 성정이다 보니까 뭔가 전성기 울버린의 액션씬은 끝끝내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과 별개로 로건 속 울버린 액션씬은 진짜 심금을 울릴 정도로 좋았지만, 여튼 그래서 근데 이번 울버린 액션씬은 기본적으로 뭐 살 찢고 몸 뚫고 뭐 팔 베고 목 썰고 이거는 기본이고, 그 데드풀과 울버린이 보이드에서 처음 싸웠을 때 울버린이 그 네 발로 막 빠르게 기어가는 액션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라 이 새끼 짐승 새끼구나, 울버린이 짐승 같은 자식, 딱 이 느낌이 드는 액션씬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그 자체. 심지어 이제 상대가 데드풀이다 보니 힐링 팩터 능력 때문에 죽질 않잖아요. 이 서로 둘 다 힐링 팩터를 가진 두 인물이 죽지 않는다는 점,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면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다른 영화라고 치면 이제 영화 흐름상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두 인물이 있다고 쳐요. 그럼 두 인물이 처음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 늘 패턴이 똑같아요. 그냥 서로 가볍게 잽잽 날리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갑자기 누가 멈춰 하면서 중재자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멈춰 이러면서 갑자기 공동의 적 혹은 위기가 나와서 그래, 싸움은 잠시 미뤄두는 걸로 하지, 일단은 동맹이나 하면서 넘어가는 게 이제 늘 패턴이었는데, 데드풀이랑 울버린은 둘 다 불사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죽으니까 초반 액션씬에서 그냥 우리가 끝까지 보여줄게, 그냥 다 보여줄게 이러면서 미친듯이 서로 치고박는데 눈 호강을 진짜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약간 예외적으로 단점은 그 액션씬 중간에 울버린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 부분만 살짝 CGT가 나서 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뭐 크게 거슬리진 않았고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정도? 약간 아쉬웠다. 여튼간 이제 마찬가지로 중반부에 둘이 차 안에서 또 한 번 2차전으로 싸움이 나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리뷰를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죽지도 않는 두 캐릭터가 서로 칼로 계속 쑤시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둘 다 불사인 캐릭터가 싸우고 있으니까 이 액션씬에서 긴장감, 뭐 서늘함 이게 느껴지질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차 안에서 싸우기 직전에 울버린이 데드풀한테 이제 촌철살인을 해가지고 데드풀이 이제 진심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울버린도 데드풀에게 속았다는 서실 때문에 찐으로 이제 빡돈 게 보여가지고 긴장감이 안 느껴진다, 이런 감정은 전혀 안 들었고요. 천하의 데드풀이 긁혔죠. 그래서 저는 뭐 긴장감 안 느껴진다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데, 반대로 이제 후반부에 그 데드풀 군단이 나왔을 때 데드풀 군단과 데드풀과 울버린이 2대 100으로 싸우는 혈투 장면에서는 긴장감이 안 느껴지긴 했어요. 그 부분에선 약간 아쉬움이 크게 남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울버린은 이제 혼자 노란색이어서 액션씬에서 눈에 좀 잘 띄었는데, 데드풀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데드풀처럼 빨간색이다 보니까 눈에 좀 잘 안 띄어서 아쉬웠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긴장감이 안 느껴졌는데, 데드풀 군단의 동기가 이해가 안 가서, 정확히 말하면 약간 너무 빈약해서 액션씬에 몰입이 안 됐어서요. 처음에 영화관에서 볼 때는 아예 이 데드풀 군단이 왜 지금 이 둘과 싸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고, 이게 두 번째로 보니까 데드풀 변종 중 한 명이 카산드라가 시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보스 레이디가 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짧게 한 문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드풀 군단이 카산드라 지휘 아래에 있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구나 이해는 했는데, 그게 너무 얇고 어설픈 동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데드풀 군단과 데드풀과 울버린이 2대100 하는 이유를 너무 대충 그냥 대사 한 문장으로 때우다 보니까 액션씬의 긴장감이 많이 약간 헐겁다는 그런 느낌? 그나마 이 대규모 혈투가 벌어지기
이루어지기 전에 울버린이 딱 그 머리 뒤에 있던 가면을 쓱 끌어올리면서 쓰는 장면이 나와서 딱 가면 쓰는 장면 다 아시죠? 그래서 와 이건 좀 지렸다, 이건 간지 터졌다, 야 아 성불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흥분되긴 했지만 딱 그 장면만 좋았고 그 액션씬 자체의 몰입도는 앞선 액션씬만큼 좋지는 않았다. 여튼 결론적으로 이제 액션씬이 불사인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벌이는 액션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고, 특히 뭐 원래라면 다른 영화라면 심장 찌르면 죽어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상관이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액션씬을 그려낼 때 표현의 폭이 훨씬 넓고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그래서 액션씬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극호였습니다. 완전 호. 특히 울버린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성불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제 좋았던 이야기만 했으니까 살짝 이제 호불호가 갈렸던 점,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이 공존했던 점을 말해보자면, 앞서 말한 진입장벽 제가 말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카메오. 이 카메오들이 영화에 출연했을 때 이분이 여기서 등장을? 이라는 감정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게 이 영화의 호불호를 가르는 핵심 지점이란 말이죠. 일단 이 처음에 지금 이 캡틴이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뭐 캡틴이 아니지, 그러니까 크리스 에반스가 등장했을 때 진짜 저 기절할 뻔했습니다.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진심으로. 당연히 마블 영화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건 맞는데 데드풀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를? 제 머릿속에서 캡틴은 일단 나이든 할아버지로 엔딩을 맞이했다는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 젊고 탱탱한 캡틴이 나오니까 이게 두 눈으로 캡틴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회차 관람할 때는, 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친구의 정체가 사실은 캡틴이 아니라 판타스틱4의 귀염둥이 조니 스톰이었구나를 알고 있으니까 앞에 복선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 캡틴인데 욕을 해. 원래 캡틴은 욕 안 하는 캐릭터잖아요. 말조심, 랭귀지 이런 캐릭터인데 얘는 그 조니 스톰이라는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앞에 욕을 살짝 하더라고요. 그게 복선 아닌 복선이었나봐요. 근데 1회차 관람 당시에는 너무 놀라가지고 뭐 복선이고 뭐고 안 보였어. 그냥 충격 그 자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벤져스 어셈블이 아니고 플레이몬 하면서 위로 촥 올라갈 때 머리를 탁 치면서 이런 식으로 예전 폭스 영화 캐릭터들을 풀어내는구나, 진짜 머리 잘 썼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퇴장하는 장면에서도 이게 카산드라가 마법으로 좀 잔인한데 얘 살가죽을 그냥 싹 다 벗겨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덜썩 하고 사라지거든요, 조니 스톰이. 근데 이 퇴장하는 장면에서 데드풀이 야 출연비가 비싸서 퇴장시켜야 됐어 라는 대사를 치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면서도 웃겨가지고 그냥 설득당해 버렸다. 오히려 그냥 이거야말로 데드풀 영화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이다, 이거야말로 데드풀이기에 가능한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거는 호불호에서 호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차례대로 이제 로라, 갬빗, 블레이드, 엘렉트라인데 저는 로라라고 할게요. X23은 뭔가 입에 안 붙어. 저한테는 좀 로라라는 단어가 더 붙어가지고 얘네들의 출연 자체는 호였는데 쓰임이 조금 불호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얘네 셋은 갬빗이랑 블레이드랑 엘렉트라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로라는 제가 이 영화관 가기 며칠 전에 유튜브 티저에서 스포 아닌 스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티저에 로라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모르고 영화관에서 만약 내가 처음 로라를 봤으면 감회가 진짜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게 하필 스포를 당했어가지고 이게 아쉽네. 여튼간 다시 엘렉트라, 블레이드, 갬빗 이렇게 딱 이 순서대로 세 명이서 딱 걸어 들어오는데 진짜 너무 놀라웠고, 특히 블레이드는 제가 이 영화를 막 그렇게 애정하지도 않고 제대로 각 잡고 본 적도 없어요. 어릴 때 그 OCN에서 TV로 틀어졌던 거 약간 찔끔찔끔 본 게 전부이지만 너무 반갑고 일단 너무 멋있게 늙은 거예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원래 그 간직해 중에 간직해는 백발 노인 검사 캐릭인 거 아시나요? 이 블레이드가 흰머리도 딱 생겼고 거기에다 이제 검사 캐릭인 간지 블레이드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멋있었고, 심지어 이때 나왔던 부금 제가 아직도 가끔 찾아서 들을 정도로 부금 선택도 너무 좋았다. 부금 중간에 막 야옹 이런 효과음도 나오면서 등장하는데 거듭말하지만 진짜 멋있었다. 그냥 순간 도파민 미쳤다, 얘네들 등장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 앞서 조니 스톰 같은 경우는 일회성 카메오라는 느낌이 있어서 뭐 데드풀이 능그렁이처럼 이제 대사로 퇴장시키는 연출이 좋았는데, 이 4명은 일회성 카메오가 아니라 이제 영화 속에서 이후에 데드풀과 울버린의 조연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오가 아니라 조연으로 나온 건데 너무 소모성으로만 사용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잊혀진 캐릭터들을 다시 데려와서 이들에게 명예로운 죽음, 명예로운 엔딩을 맞이해주겠다 라는 의도는 알겠어. 그리고 그 의도가 나쁘게 느껴지지도 않아. 예를 들어 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얘네들 또 돈벌이 수단으로 예전 캐릭터들을 꺼내왔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진짜로 따뜻한
뿌듯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이 폭스라는 이 제작사의 과거를 책임졌던 한때 히어로 장르의 주축이었던 뭐 블레이드, 판타스틱 4, 엑스맨 이런 영화들이 응당 가졌어야 했던 아름다운 엔딩을 우리 데드풀 3가 만들어주겠다라는 뭔가 이 뭉클한 마음씨가 영화를 통해 전달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의도만 전달이 됐다지 실질적으로 영화 속에서 이분들이 그런 활약을 펼쳤냐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그 뭉게구름 괴물 알리오스한테 죽기 직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라는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데드풀이랑 울버린이 포탈로 점프하고 블레이드, 엘렉트라, 갬빗이 이걸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때 좀 안 좋은 쪽으로 슬펐다고 해야 되나? 명예로운 죽음을 주기 위해서 기껏 예토전생 시켰는데 오히려 한 번 더 씁쓸하게 죽은 느낌? 왜냐면 영화 속 활약의 비중이 너무 적었고 제일 중요한 게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너네 블레이드 몰라? 엘렉트라 몰라? 알잖아. 근데 왜 설명해야 돼? 다 알잖아. 이걸로 퉁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설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짧게 서로 대사로 주고받는 식으로만 설명이 되었다 보니까 이번 영화의 목적이 예전 폭스 영화 히어로들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했을 때 헌사보다는 서프라이즈 카메오로 사용했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갬빗의 이 갬빗 이 친구의 액션씬은 왜 이게 솔로 영화 취소되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이 마법사 캐릭터들, 법사 캐릭터들이 대규모 전투씬에서 좀 더 돋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마법이란 기술 자체가 화려하고 색감적으로도 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인상 깊었습니다. 갬빗은 확실히. 근데 반대로 블레이드랑 일렉트라는 등장씬은 진짜 인상 깊은데 액션씬에서는 기억에 딱 남을 만한 지점은 없었어서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 TMI인데 어제 보면서 하나 느꼈는데요. 액션씬은 아니고 그 블레이드가 액션씬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바주카포로 그 카산도라 문 파괴시키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블레이드는 한 명뿐이었고 앞으로도 한 명뿐일 거야 라는 식의 대사를 하는데 이거를 들은 이제 데드풀이 뻔히 카메라를 쳐다보거든요. 1회차 관람했을 때는 당연히 MCU에서 곧 블레이드 나올 거니까 그냥 그걸 의미하는 웃긴 장면이구나 하면서 지나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블레이드 영화 연기된 거. 블레이드 영화가 연기됐어요. 원래는 2025년 2월 개봉이었다가 2025년 11월로 연기됐고요. 그러다가 2025년에 아예 개봉 자체가 취소되었고 MCU 페이지 6에서 블레이드 지금 삭제가 된 상태거든요. 페이지 6에 아예 블레이드가 안 나와요. 뭐 결국 페이지 7에는 등장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어제 영화를 다시 봤다 보니까 블레이드가 앞으로도 블레이드는 한 명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대사가 좀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난 이 배우 너무 좋아서 이 배우로 어떻게 한 번 더 쓰면 안 될까 싶어요. 여튼 뭐 결론은 그래서 이런 카메오들 등장 자체는 너무 반갑고 놀라웠지만 영화 속에서 이 카메오들이 조연으로 자리 잡은 뒤에는 쓰임이 좀 아쉬웠다. 헌사를 보내겠다는 그 가슴 뭉클한 의도는 전달되었으나 영화적으로 그게 잘 표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경우가 전 노웨이홈이라고 생각하는데 채팅창에서도 아까 계속 막 노웨이홈 올라오는 것처럼 그 노웨이홈 속의 다른 세계관 캐릭터들은 처음 서프라이즈 등장 이후에 영화 속 조연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영화의 그 이야기 속 핵심 요소로 잘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들이. 또 플러스로 이때 당시만 해도 다른 영화사 혹은 뭐 다른 제작사 캐릭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스크린에 등장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혁신적이고 신선했는데 뭐 이후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도 나왔죠. 왓이프 시리즈도 있었. DC에서는 플래시에서 뭐 팀버튼의 배트맨도 나왔죠.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생겼다 보니까 그때만큼의 신선함과 충격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서프라이즈 멀티버스 캐릭터들이 앞으로 영화에 등장한다면 이제는 단순히 깜짝 등장 이상의 무언가를 영화적으로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쉬웠던 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어서 계속 말해보자면 일단 이 메인 인물들의 서사 좀 정확히 말하면 약간 동기부여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일단 이 데드풀이 왜 3편에 들어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지 왜 1, 2편에서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동기가 없던 캐릭터가 3편에선 어벤져스에 들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그토록 되고 싶어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바네사가 그걸 원해서 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 기존 시리즈
시리즈에서 바네사와 데드풀은 중요한 업적이나 중요한 일을 해내는 걸 원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서로의 소소한 일상적인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소박한 순간들을 행복 삼아 살아가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왜 바네사가 갑자기 3편에 들어서 심경의 변화가 왔고 또 그토록 바네사를 사랑했던 웨이드가 고작 그 말 때문에 지쳐가지고 바네사와 헤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동기부여 나온 김에 이제 카산드라랑 패러독스로 좀 넘어가 보자면 얘가 멸망하는 타임라인을 왜 가속화시키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TV에서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 악이어가지고 그냥 빨리 이 세계관 멸망을 지켜보고 싶은 건지 설명 자체가 너무 부족했고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보이드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 뭐 본인만의 세상에서 정복자로 군림하는 캐릭터? 오케이 괜찮아 충분히 이해가고 그럴듯해 보이드 안에 있을 땐. 근데 이후에 이제 페르독스에게 환멸을 느껴서 지구로 넘어온 거 오케이 그것까지도 이해는 가.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 우주를 파괴하고 다음 우주 다 파괴해서 보이드만 빼고 다 파괴해버릴 거야 라는 이 단순 무식 1차원적 빌런으로 변모하는 그 흑화 과정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흑화를 하는 거지? 이 느낌을 약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심지어 이 카산드라를 해치우는 방식도 타임리퍼 기계에 데드풀과 울버린이 서로 손잡고 폭발시키면서 해결하는 건데 이것도 좀 많이 진부했고 데드풀과 울버린이 웅장한 희생을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안 죽을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야 힐링 팩터가 좋긴 해 라는 느낌? 야 저걸 버텨? 데드풀이랑 울버린은? 요런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작 팬들은 이 발언을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카산드라라는 캐릭터를 영화 속에서 제대로 사용했으려면 카산드라의 능력을 좀 많이 너프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유튜브 댓글에 원작에서는 짱짱센 캐릭터인데 뭐 세계관 최강 캐릭터인데 영화판에선 너무 너프돼서 아쉬움 이런 댓글 많이 달리는데 저는 너프가 맞다고 봅니다. 너프를 해야지 영화 속에서 좀 현실성이 조금이라도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화 속 카산드라가 너무 답도 없이 강하다 보니까 영화 속 무슨 오메가급 뮤턴트라고 언급을 하던데 너무 터무니없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무찔러야 할지 감이 안 오고 결국 무찌른 방식도 실제로 영화에서 보여준 게 너무 허무하고 약간 편법으로 무찔렀다라는 감상이 들었고요. 결국 마지막 카산드라의 퇴장 자체도 굉장히 공허했죠. 아무 뭐 감정도 전달받지 못하고 그냥 텅 빈 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허무했다 그냥. 마찬가지 느낌으로 이 데드풀 군단을 해결하는 방식도 피터가 갑자기 등장해서 데드풀 군단이 싸움을 멈추거든요. 피터가 내가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면 이해할게. 스파이더맨 피터가 등장하면 피터다 우리 피터를 좋아해. 피터가 나왔다 싸움 멈춰 이거 이해할게. 내가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면 인정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2편에 나온 그 킹반인 피터인데 그냥 피터 등장으로 사건 해결되니까 이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스러운 연출을 데드풀 시리즈에서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무의미하게 해결되니까 허무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의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게 빈약했던 게 가장 큰 아쉬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빼고는 다 좋았어요. 총평을 하자면요, 데드풀이 영화 속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멀티버스 솔직히 이젠 진부하잖아,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약간 멀티버스 꿀통 우리까지만 딱 빨고 이제 그만할게. 야 그래도 우리 엑스맨, 판타스틱4, 블레이드 이런 IP 갖고 있는 폭스인데 야 그래도 우리도 멀티버스 꿀통 한번 빨아보긴 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게요, 맛있었어. 아쉬운 지점도 있었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선 아쉬운 점보다는 좋았던 점, 만족스러웠던 지점이 훨씬 컸던 영화였고, 그 멀티버스라는 소재만 줄 수 있는 이런 서프라이즈성 카메오가 주는 도파민은 진짜 올해 최고였습니다. 도파민은 올해 최고로 날뛰었던 영화. 이건 진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뒤에 그 엔딩이 조금 씁쓸함과 텅 빈 허무함이 있어서 그렇지 도파민 올해 최고였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그래서 빈약한 스토리를 뭉클한 헌사와 멀티버스 도파민으로 뒤덮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별점을 매겨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4점을 줄지 3개 반을 줄지 씹덕후니까 5개예요. 이거를 제가 진짜 혼자 무진장 고민했거든요. 일단 고민하는 과정에서 베놈 라스트 댄스를 제가 저번에 별 3개를 줬는데 진짜 미안한데 이 친구 별 3개 못 줄 것 같고 별 2개 반으로 강등시켜야 될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저번 주에는 보고 나서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미안한데 이 친구는 내려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게
데드풀과 울버린 이게 3개 반이란 뜻입니다. 별 3개 반 이건 것 같거든요. 3개 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데드풀과 울버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렇다고 별 4개까지냐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별 3개에 베놈 라스트 댄스를 줬는데 그러면 베놈이랑 별 반 개 차이밖에 안 나? 하면 그건 또 아니어서 베놈 라스트 댄스를 별 2개 반으로 강등시키고 3개 반에 데드풀과 울버린을 넣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데드풀과 울버린은 별점 3개 반입니다. 강추라는 뜻, 꿀잼이라는 뜻